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주진우 기자가 앉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세계관 이해하지 못하는 주진우 기자가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대리운전. 아니 내 방송을 하니까는 바빠서 못 온다는 게 여기 있었어. 그게 아니고 여기 오셔야죠. 저희 가족이 이 완장 차지 마라 그래요. 이 완장 차니까 완장 차고 있네, 이거. 아니 이 완장 차니까 완장 차고 폼 잡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 가족이 하는 말이 싫다고 너는 내 비행기 안 태워줘 하는 사람하고 비슷해 보인대요. 그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폼 잡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완장 차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 방송상의 어떤 대리운전 하신다는 컨셉 때문에 예. 본의 아니게 하는 거니까 가족분들 좀 양해를 구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요. 예. 저희 안전운전. 네, 오늘 재밌는 게 많을 거니까 저 바로 본론 들어가시죠. 저거 지금 저거 누가 댓글에 떴습니까? 뭐 지금 김건희 출국 예정이라고? 저기 왜 나왔냐면요. 그 아메리칸 항공에 그러니까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얼마 전에 바로 오기 전에 들었는데 뭐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예약을 했는데 진짜로요? 예, 그런데 그 애틀란타 도착하는 거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김명신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개명을 이미 했죠. 예,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럼 여권이 바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옛날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고 확실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이야기를 맞다. 지금은 아주 민감한 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게 저희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김명신 이름이지 김건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희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인 것 같습니다. 밖은 위험한데. 오히려 나오다가 더 위험할 쉽지 것이다. 않을 거니까. 예. 지난번에 도피설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에 있었고 예. 어디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주 기자님 지금 정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나한테 있어요. 물어봐.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껏 이렇게 잡혀갈지 몰랐죠. 지금껏 저를 확신하고 있었죠. 잡혀가지 몰랐다고요?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이 나왔는데 어제까지도 예. 윤석열 그리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예. 또 모두 다 체포 영장이 이렇게 체포 집행이 안 작전이 된다? 집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르니 좀 걸어 나가야 된다. 뭐 제3장소 이 정진석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호송은 어제 발표했죠. 이게 불안하니까 이렇게라도 가자는 플랜 B를 가동한 건데요. 그러더라도 경호처에서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상층부는. 상층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건희 그렇게 생각했죠. 김건희 여사.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 여사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 아까 보니까 뭐 동아일보 면담하는 자리에 동석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동아일보 보도했는데 예. 의원들 면담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그 공수처 검사들이 왔을 때도 같이 있었다. 이게 과연 영부인이라 칭합시다. 영부인이 이게 낯설 자리인가요? 나 이런 자리에 영부인 낯선 건 처음 봤고요. 정말 내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분이 그 머릿속 생각은 이런 말하면 좀 너무 심하죠. 그럼 자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분 스타일로 봤을 때 우리 남편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 수사받는데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저분이 힘들고 이분이 현직 직위는 대통령이잖아요. 예. 대통령으로서 명예가 어떻게 될까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지? 이런 생각까지 하실 분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그 방문한 국힘의원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선 거예요. 왜냐? 나서도 국힘의원들이 욕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딱 쳐다보면은 딱 쳐다보면서 나 너 알아. 우리 위험의 공동체다. 공동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주진우 기자님은 아침부터 현장에 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할 거라고 저들은 굳게 믿고 있었지만 주 기자가 갔던 이유는 집행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네, 저는 오늘 12시에 생방송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될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1차 집행 때 제가 공수처 직원들을 제가 1차 집행 때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언처럼 했는데 그러셨죠. 예, 저희 편집국 오셔가지고도 크게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뭐 점이나 뭐 무속 그쪽은 아니고 공수처를 수사했다 뭐 결과. 취재해봤더니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의지가 없어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일단 경호처 직원들이 이 합법적인 영장에 법원의 영장에 대항을 하면 자기네들이 체포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연금 박탈 여기에 대한 큰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호처가 심하게 동요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나서지 않을 체포영장을 발부를 오늘 그런 모양새였죠. 막지 사실상 않을 거라는 그냥,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더 쉽게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은 공수처나 경찰이 당황할 정도로 그냥 넘어가면 오늘 뭐 크레인을 쓴다, 중화기를 쓴다. 아니 중화기를 쓰지 않고요. 썼던 중장비라고 하는 사다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다리가 다 중장비하고 크레인 어디 대기했냐면은 바깥에서 대기했어요. 자, 대기했는데 열카차하고 중장비나 뭐 다른 거는 전혀 사용할 필요도 없이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만 가지고 넘어갔는데 사다리를 넘어서 가서 1차 저지선을 넘자마자 저 경호처 직원들이 조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체포영장 집행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 오히려 안에서 네, 안에서 안내해서 2차 저지선까지 갔고요. 2차 저지선에서도 요새화해서 차와 차벽을 세워놨는데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돌아갔어요. 옆길로 이렇게 살짝 돌아갔습니다. 그 길도 알려준 거예요? 네, 이렇게 경호처가? 돌아가고 예. 3차까지 갔는데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저항이 없이 아무런 저항이 없이 거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늘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형사들이 쭉 뛰어 들어갔잖아요. 뛰어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선 넘었어요. 절단기를 조금 절단기만 사용하고 저 사다리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루룩 가니까 이제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긴 그 패딩을 입고 서 있더래요. 추우니까. 네, 근데 이제 중간에 갈리는 길에서 약간 처음에 좀 헷갈렸대요. 관저 동선을 몰라서. 예. 그러니까 누가 가는 사람이 손가락 가르치도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경호처 분위기인데 실은 경호처 분위기가 빠르게 외부적으로 나오기 그 전까지는 솔직히 좀 내부에서는 있었어도 이 경호처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비겁자, 배신자 나게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충성, 의리 이게 법보다는 우선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무해 보셨으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대통령한테 총을 쏘면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막아요. 나도 수사식인데 몸을 막을 정도로 그걸 세뇌를 좀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그 전날 김성훈 차장을 하다가 데려다가 이제 뭐 점심 먹고 뭐 하고 이제 뭐 술을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밥은 같이 먹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 차장이 토요일 날 상급 부장 들어갔다가 이야기를 했죠. 상급 부장들 모아가 또 이제 밥 먹이고 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나오면서 너희들 뭐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지. 윤석열을 향한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실수한 게 뭐냐면은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여줬대요. 보여주면서 대통령 살아나니까 살아나오면은 내가 이제 경호실장이야, 경호처장이야. 너희들 다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한 자리 줄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서 이제 충돌이 생긴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래 된 거예요.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서로 입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과장급 이상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또 돌출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광호 본부장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 또 나선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제 자기 주구는 대통령보다는 김성훈 차장이었죠. 나선 거예요. 거기서 본격적인 이제 반발을 산 거죠. 우리 경호실이 말이야 지금 처장도 지금 수사기관 출석했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무슨 사병 조직이야? 우리가 그러면은
대통령 경호법에 경호차장하고 본부장을 보호하라는 게 어디 있어? 이제 이래 돼 버린 거죠. 그들의 주말 사이 무리수가 오히려 경호처에 무리수가 큰 그 반발을 와해를 일으켰죠. 낳게 되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갖다 알릴 수 있냐 해서 뭐 아니 물어보길래 거의 박한전 행정관이 거의 계셨던 느낌 것 마냥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 완전 상황을 알려주시네요. 아니요. 채워 하나 더. 아니 이 거의 취재가 완벽하게 되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공부하고 계시더라고 오셔가지고 재방송을 그렇게 하라니까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풀고 가세요. 여기서- 주진우 기자도 네, 주진우 여기서- 기자도 풀고 가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동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을 아니까 절대 표신하게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는 알리되 집적하지 말고 한 몇 단계를 통해서. 거쳐라.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조언을 해줬죠. 그런 다음에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경호처 직원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갔어요. 동요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1차 집행 실패하고 왜 바로 들어가지 왜 안 가? 계속 가서 이렇게 승부에 이제 답답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시간이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승리 전의 시간이었다. 제가 그 관저 주변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저 취재를 우연히 갔잖아요. 그래서 마주쳤잖아요, 주 기자랑. 네. 그걸 봤잖아. 예. 우연이 아니라 나는 그 동네에 항상 늘 있었어. 계시니까. 항상 네. 있었으니까 봤지.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경호처 직원들도 알고 그리고 또 제가 뭐 한두 달 전에 그 관저 옆에 서울 파트너스 클럽이라고 네, 있어요. 오세훈 관저 있어요. 거기를 취재하러 갔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득달같이 나온 거예요. 아 주진우 기자 왔다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했더라고. 아 마중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 둘러보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면서 알고 지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데 변해요. 아 심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12월 3일 있었다. 날 예. 일 승복했으면은 손작도 아니면은 니빠에 뭐 하나 날아갈 뻔했다니까. 그 니빠하고 손작도 하고 그 뭐고 저 케이블 타이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예. 작두까지 나와. 그런데 공소장에 아무튼, 있는 내용이긴 자, 하죠.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철쌓기. 그 나중에 이제 오늘 같은데도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에 왜 가냐면 그 분위기 그냥 그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아, 이 직원들이. 공기가 바뀌었다? 네. 그리고 체포된다? 저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 그래 전화를 해 이렇게 저기서 저는 이렇게 관저 앞에 관저 입구가 보이는 문 여기서 단상 같은 데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가드레일 저 위에 이렇게 위태롭게 거기를 잡고 있는데 저기 갔으면 얼굴이 보입니다. 그럼 손도 흔들고 얘기하다가 전화를 해. 그럼 전화가 오잖아. 근데 나를 받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못하고 지금 주 기자님의 바람대로 경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팔찌 해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저 방향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호처가 그래도 국민의 편에 그리고 또 법의 편에 섬으로써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았다. 그래서 또 불상사도 없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요. 좀 유혈 사태가 없었던 건 다행이에요. 정말 큰 일이죠. 걱정이었어요. 예. 누가 좀 큰 물어보시네요. 일이었죠. 예. 관저에 김건희도 경호하나요? 예, 이거는 그 대통령 경호 등하는 법률에 의해서 경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탄핵을 당했다 해도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럼 전직 대통령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고 그 이후에 경찰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호를 안 할 수가 없고 단지 이제 전직 대통령이 경호 애우를 받는 기간 중에 이제 구속되면은 그거는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경찰청에서 아니죠.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경호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경찰이 하더라고요. 경찰이 하는 거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 네.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넘어옵니다. 경찰로. 아니 이명박 박근혜 때는 예. 그 저기 예우가 박탈됐었는데 왜 예. 경찰이 계속 해줬어요? 예우가 박탈돼도 그게 이제 경찰이 계속 해줬잖아요. 경찰은 직무집행법상 사회 요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네. 경찰이 나가서 합니다. 아유 진짜 세금이 썩어 납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그때 내란죄로 했다가 내란죄로 해갔다 나왔잖아요. 나오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서울청에서 계속 봐줬죠. 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그 경호 인력이 나가가지고 계속 경호를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전두환 경호를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세요? 전두환 아저씨가 돈을 잘 쓰잖아요. 아이고. 그거 알잖아. 비극입니다. 저 예. 뭐
그 경찰 중에 하나 예. 의경이 있잖아요. 거기를 지키는 뭐 경찰도 있고 의무 경찰도 있잖아요. 네. 의무 경찰 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두환이 갑자기 가자. 거기가 어디냐 경북이었어요. 경북인데 경북에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봉투를 줬는데 봉투가 사람들의 예상을 동그라미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많았다. 그런 식으로 네. 사람의 마음을 산다. 그게 이제 내란 그게 뭐냐면 수계로서. 제가 이제 93년도 4월달에 첫 발령을 받아가서 경호실로 갔잖아요. 예. 경호실로 가니까 그때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막 퇴임하고 예. YS가 취임할 때죠. 그럼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면은 경호실 간부들한테 작별금을 줍니다. 작별금을. 그런데 그때 이제 경호실에 제가 들어가서 처음 들은 말이 웃긴 게 5년 전에 퇴임한 전두환 대통령이 주신 그 전별금보다 요번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나가시면서 주신 돈이 더 작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제가 그냥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으니까 네네, 뭐 예. 이게 전부 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경호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 요번에도 참 안타까웠던 게 이게 충성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엘리트를 선발해 가지고 이걸 충성 세뇌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또 경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키는데 이번에는 제일 아쉬웠던 게 그런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범죄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그 공수처 갈 때도 경호원들이 이제 모시고 갔잖아요. 모시고 예. 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이후에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양반한테 최선을 다해드리는 거는 오늘 공수처 조사받고 구금 장소 갈 때까지 모셔드리면 우리 임무는 거의 이제 종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 주진우 기자 아까 그 전두환 썰만 들어봐도 왜 사면을 해주면 안 되는지를 더 좀 강력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행동을 자, 막아야죠. 이번 예. 비상계엄이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윤석열 씨가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두환을 꿈꾸지 않았나 박정희를 꿈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대통령은 진짜 무소불위였죠. 뭐 야당 네. 뭐 고문하고 뭐 감찰하고 사찰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했었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이 쿠데타 이후에 그 세력들이 어떻게 출세를 했고 어떻게 떵떵거리다 죽었는지 이 상황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서울에 보면서 다 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도 그 생각을 했고요. 윤석열 주변에 그 많은 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벌해서 다시 역사의 불행이 반복 안 되게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낮에 정광훈 목사 만나고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정광훈. 이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이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희 전두환의 얼굴에서 윤석열 전두환의 얼굴이 이렇게 겹쳐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또 그 전에는 계속해서 자 윤석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광훈 목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 계속 예. 설파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어찌 생각하는지 이렇게 가서 정광훈 목사 봤더니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기 마지막 그 윤석열의 예. 메시지 편지 보셨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체포당했다니까요. 끝난 거 아니까 살아온다니까. 아니 내일 구속됩니다. 아니야. 탄핵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구속되고 탄핵돼. 그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윤석열은 살아날 거야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윤석열, 정진석, 예. 전광훈 똑같은 목소리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이 사람들은 안 바뀐다. 놀랍다. 정광훈 씨나 극우 유튜버들이 왜 자꾸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왜 그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돈이요. 예, 몇 개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돈이요. 구속돼서 이제 끝났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다 끊겨버린 거야.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예. 극우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2시간 반을 떠들었는데 이 노트북을 가지고 찍으면서요. 뭐 5천 몇백만 원이 들어왔대요. 하루에 3천만 원, 4천만 원 버는 보수 유튜버는 그렇게 많이 버는 유튜버도 아닙니다. 자, 아니 남은 연봉을 하루 만에 벌어. 이 사회 혼란이 빨리 끝나기를 전 국민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 이 경제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가, 물가 다 불안한데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종료돼야 되는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용산. 그리고 그 이상한 그 내란 공범들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 그 사람들은 대목이에요. 즐거워요. 그래서 이 혼란이 계속되기를 더 혼란이 계속되기를 가중되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 유튜버들이 저 극악한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그치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극우 유튜버만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히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윤석열을 지키자, 뭐 용산을 지키자 그래서 거기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3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저는 그 극우 그리고 그 보수 세력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세력 정광훈 목사한테 얼굴 보이기 위해서 나는 도장 이렇게 찍으려고? 난 눈도장. 열심히 싸웠다. 이 모습을 담기 위해서 자기 데려온 보좌관들이나 즉 비서들이 사진을 계속 열심히 찍더라고요. 아, 사진 열심히 찍어요? 네. 아니 누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윤상현 의원이 처음에 갔잖아요. 김민전 의원하고요. 그래서 저게 왜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그 국힘 정치인 한 분이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탄핵을 당하든 구속을 당하든 10% 이상은 항상 거의 골수야. 근데 탄핵을 당하고 구속돼 버리면 그 10%표가 공중에 뜨는 거야. 아니 이삭 죽기 할 때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이삭을 먼저 죽어야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안 있다가 또 한 40명 달려가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완전히 욕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이삭을 좀 혼자 다 주워. 우리도 가서 좀 떨어지는 건 주워야지. 이삭 줍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제 윤석열을 지지했던 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해서 탄핵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표가 이제 공중에 날아가면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이거죠. 네네. 오늘 아까 뭐 그 말이 있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갔대요. 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샌드위치 만들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예, 변호인단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이제 변호인을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그래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이 양반이 지금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날인데 샌드위치를 가져갈 정신이 있었을까? 정말 그건 윤상현 의원이 만든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만들었다고요? 예. 야, 그런데 참 오늘 같은 날에 저는 진짜 이렇게 밥이나 이런 게 넘어갈까? 정말 그래서 이분들 있잖아요. 답이 중요한 아니 이분들 그 심리를 보면은 정말 심리가 있잖아요.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박관천 행정관님한테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나경원 의원이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리하다면서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게 그 경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말이죠? 그건 판사하셨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의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분들 지금 국회 많이 가 있잖아요. 좀 후배들이 볼 때 쪽팔리는 일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아니 뻔하게 법률적으로 보면 알거든요. 아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강제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거부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법치주의를 누가 무너뜨렸는데 오늘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 그래.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오늘 누구지? 울산의 김기현 의원이랑 해서 그분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율사들이 나와가지고 법 얘기하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좋더라고요. 어떤 면이 저는 좋으셨나요? 윤상현 의원이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고 잘한다. 저는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 전국에 윤상현 의원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지도 편달과 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 국민의 가슴에 불도 잘 지르시고 계시고 잘한다고 봤는데 자 윤석열이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검사였어요. 검사. 그렇죠. 검사였는데 윤석열을 데려다가 용병으로 이 국민의힘 세력이 이 보수 세력들이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을 시킨 거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그 용병만 지금 윤석열만 지우고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세력, 태극기 세력이 또 다시 다른 꿍꿍이를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다 같은 세력이다. 내란 공범들이고 내란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몸소. 그래가지고 저는 참 할도리 한다. 나경원 오다. 잘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경원 왔는데 본데 건너편에서 전화했더니 내 전화를 딱 보고 바로 끊더라고. 실시간으로 차단당하는 거 보셨어요? 목격한 그 옆에 썰? 김행이 와서 김행이 오랜만에 김행은 왜 또 왔지 해가지고 김행한테 전화했더니 또 잠바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내 이름이 나오니까 또 바로 떴더라고. 실시간 칼 차단 당한 썰. 현장에서 주진우 기자. 잘 차단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다 전화 올 거예요. 콜백 오나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 그렇게 나를 이번에 이 탄핵 정국 때 사실은 그 이번에 계엄령을 왜 선포했는지를 보면 보수 극우 유튜브 그리고 정광훈 목사나 태극기 세력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염된 그 생각을 그대로 갖다가 쓴 윤석열의 그 전략과 전술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어에서.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곤란한 기사를 썼어요. 곤란한 기사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삐져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오늘 얘기해가지고 끝나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기자의 취재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보수 투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투톱이요? 나머지 누구예요? 아니 윤석열 전광훈. 그렇게 투탑. 투탑이야. 근데 얼마 전부터는 윤석열은 없고 내가 원탑이야 원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정광훈은 본인이 그럼요. 보수 원탑이다. 당연하죠. 갔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윤석열을 버릴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누구야? 그걸 계속 물어봤는데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 누구냐고. 90도 인사 윤상현이냐고 물어보는.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 잘 나오던데. 김문수는 사실은 키워준 거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키워주고 저기 정광훈 목사한테 가가지고 막 울었잖아요. 많이 울었어. 막 오열을 하더라고. 이 양반이 나이 들어서.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잡을게요. 대리기사. 저 대리운전 기사님이 브레이크 잡으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만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 그러면 진행을 너무 바로 잘하세요.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는 이유는요. 체포영장 발부돼 있습니다. 댓글창에 질문이 있어서요. 정춘남님이. 그런데 그 체포하는 이유는 오늘은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와 조사가 우선적이었고 어떠한 변수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이광호 본부장도 체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으면 경찰한테 필요한 경우한테 불이익을 좀 어떡하죠? 그러는데 불이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줍니다. 이제는. 그럴 힘이 없나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와야 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밑에서 따르지도 않을 거고 이미 김성훈 차장은 조금 있으면은 미근동으로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그래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정말 저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1차 체포 현장에서 앞에 막 채정된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 이제 해가지고 전부 다 특수공직방해로 다 형사처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이 상명 하목이 철저한 경호실 조직에서 할 수 없이 나와서 스크럼 짜고 있었던 건데 그거는 형사상으로 그렇게 안 하리라고 하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거든. 책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하면 안 되고 설친 사람만 형사처벌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설치는 사람들 근데 이 역사에 꼭 남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은 하되 다 처벌을 하고 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내일인가 좀 있으면 이제 국회에서 운영위에서 우리 경호실 간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듣고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요. 정말 지금 경호처는 재건을 해야 될 정도로 온갖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저는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말 소위 말해서 속도 말로 좀 쪽팔려가지고 못 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재건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재건을.
20년 경호실을 갖다가 김성훈과 이 건희파 쪽 용인파가 망쳐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건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운영이 하면 어떤 여도 국가 그 가장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럼 막 윽박질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왜 2년 동안 뭐가 문제였다.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인사 규정은 이렇고 우리 시스템이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게 만사 건통으로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롱도 떨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재롱 떤 이야기 나오니까 진짜 생일 파티에 동원이 되어서 노래를 바꿔 부르고 삼행시를 했다는 게 맞나요? 참 제가 보면은 그거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덜 추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호처 직원들 그 다 어느 가장이거든요. 집에 가면은 처자식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빠 대통령 경호실 근무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존경스럽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빠가 출근해서 하는 일은 아니 생일 파티 때 풍선 만들어가 날리고 장기자랑하고 노래 부르고 삼행시 짓고 애완견 뭐 옷 사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꾸 나오면은 그 사람들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이제 뭐 알려야 되지만 좀 우리가 좀 이제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용현 특별히 김용현 경호실이 얼마나 전횡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직을 키웠는지 또 많이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예.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경호처 직원들의 사기 그다음에 명예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호처를 그대로 둘 이유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지금 좀 퇴행적이다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따져야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일 그러면서 조직들 어떤 일이 있었던 하나하나 잘 따져서 백서도 만들고 꼭 처벌해서 남겨야 됩니다. 이게 그냥 봐주자. 위에서 시켰다 그래서 봐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에서 찔르라고 했다 찔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야말로 명확하게 처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면 얘기하지 않고. 주진우 기자한테는 아까 정강훈 이야기 보수 원탑을 주장하는 정강훈의 지금의 그럼 그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해달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계속 얘기할 거고요. 말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계속 안 지킵니다 절대. 그게 영업에 장사가 도움이 되기 될 거라고 때문에 저는 저런 생각하기 식의 때문에 행동을 끝까지 하고. 할 건데 예. 정광훈은 윤석열을 놓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태극기 집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는 광화문 광장에서 저 구석에 수백 명이었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계속 커지면서 지금은 수백만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컸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위상도 이렇게 컸는데 자기가 큰 것도 있지만 이 대통령 마케팅으로 더 커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계속해서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구심점으로 삼을 것이다. 윤석열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을 구명 운동을 하면서 자기 조직을 키워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갑니다. 정강훈 목사가 가나요? 갑니다. 초대를 받은 건가요? 초대를 받아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비행기 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저희끼리 많은 것으로 가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는 미국에도 그 인맥이 많습니다. 영킴 의원이 최근에 그분도 태극기 집회 거의 극우적 발언을 하시는 분인 것 같던데요. 발언을 했는데 그 정광훈 목사하고 교분이 깊어서 계속해서 그쪽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한국계 의원들 여러 명이 정광훈 목사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하원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상원 의원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럼 가서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가 부정선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건가요? 그 때문에 그 미주 한인 포럼 있잖아요. 대표분하고 없는 돈에 최 대표님. 없는 돈에
국제 통화를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통화费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카톡 전화를 해요. 카톡 전 그거는 몰랐네. 몰랐어. 그러면 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너무 영업적인 발언이고. 응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기자님 밟고 계십니다. 완전 잘 찍었네. 그 양반 있다. 더 줘야 되겠어. 그 양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정광훈 목사든. 그다음에 또 이제 요번에 저 카트 대통령 장례식 때 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든 지금 현재 미국 김장한 목사. 트럼프는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친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를 하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는 그걸 하고 있고 두 번째 여기 와서 만일 극우적 발언을 한다면은 엄청 고생할 거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광훈 목사 만나면 가서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 좀 전해 주십시오. 정광훈 목사는 아무튼 몇 해 전부터 미국 그 정치계의 교분을 그리고 영향력을 넓혀왔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이게 초청받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안 믿긴다고 돈 주고 산 거 아니냐고. 미국의 대형 로펌을 이렇게 자문 그룹으로 두고 돈을 많이 주면서 로비스트를 통해서 미국 정계에 공식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미국은 말씀하시고. 그 로비가 자유로운다면 로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금만 있다면 얼마든지 로비를 할 수 있고요. 솔직히 이런 초대장 있잖아요. 저도 좀 가 있었거든요. 초대장을 갖다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딱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신기가 있으니까 김 여사하고 영적 대화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안 되고요. 신기 있으세요? 그건 안 되고. 왜냐하면 교사를 많이 아시는 건 사실이시잖아요. 이분이 그럴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피의자 윤석열이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 진술권을 행사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비상겸을 하게 된 이유 그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리는 건 뭐냐? 그럼 이제 그대로 타이핑합니다. 그럼 영장실질심사 가면 뭔가 한마디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면은 영장실질심사 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판사는 영장을 발부해 버리니까. 이 비상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을 갖다가 엄청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검사나 판사가 신문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든다부터 군 조직을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하면 그 범죄 행위에 사실관계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중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님 검사해 보시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영장 발부됩니다. 영장 발부된다라고 하셨는데 주진우 기자의 취재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영장 발부는 걱정할 필요 없다. 묵비를 하겠다는 것은 변호인단에서도 이게 이미 합의된 사실이었고요. 가서 계속 얘기하고 구속영장은 좀 다를 것이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저지른 범죄 혐의가 너무 명확하고 그 이후에 보여준 법 위반 행태, 법 무시 행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데 10일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고 또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속영장을 어떻게 기재하느냐, 그 이후에 공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검사들이 구멍을 내지 않을까, 공소장에 그런 또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수사는 하되 폭넓게 수사를 하되 특검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호인단 가잖아요. 영장실질심사할 때 사실관계, 즉 내란형의 사실관계와 이에 따른 법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많이 안 다툴 겁니다. 주로 다투는 게 뭐냐면은 법 절차적인 문제. 지금도 그러고 있죠. 주장하는 거 그걸 다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야가 하루빨리 좀 이렇게 국회에서 해가지고 이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특검법을 갖다가 통과시켜가지고 더 이상 시비를 못 걸게 해야 됩니다. 특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 극우 성향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이견 없이 잘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지금 판단 좋은 판단으로 가고 있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는데요. 걱정할 것이 없으니 아무튼 내란 특검으로 그리고 또 헌재 판단으로 빨리 이 혼란을 잠재우도록 봐야 되는데 큰 고비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안 돼? 왜 쟤는 안 잡아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취재 기자가 보내온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는데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있고요. 저녁은 배달로 된장찌개를 시켰고 그쪽에서 알아서 시켰다라는 식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끝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탄핵안 인용이 2월 28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언제로 보시냐라고 하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으면 그 결과는 언제쯤으로 우리가 예상하면 될까요? 지금 아마 탄핵도 상당히 속도를 낼 건데요. 이 법원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법원의 판사들도 그렇고 다른 거에 안 쓰고 내 스케줄대로 갑니다. 우리 법정의 스케줄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연시킨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지연에 넘어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 화도 안 내고요.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나중에 딱 그럽니다. 이유가 없어서 기각합니다 그럽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웃으면서 다 들어주고 끝내버린다. 2월은 너무 말하긴 빠른데 예, 하여튼 제가 봐도 그렇게 질질 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번에 내란죄는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으면 저희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이제 여기서 됩니까? 브레이크를 딱 받고 우리가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 신선한 내용으로 가져와야 또 부르겠죠. 아니 저희 내 방송에 기자님께서 안 나오더니 어디서 지금 낚시질이야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위한 빌드업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하고 연구인도 그 해군 함정 불러가지고 기빈정 위에서 뭐 하고 했다는데 우리도 좀 이렇게 낚시질 한 번씩 해야죠. 잘하네. 저희 대리 기사님께서 열심히 밟고 계신데요. 그래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고 하는 뉴스를 받아든 날이니까 너른 마음으로 저희의 이야기들과 함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시죠.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월 1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이지훈 위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